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외워야 될 게 있었어. 그쵸?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방정식이니까 능량까지 나와 있겠지? 그쵸? 이때 이 계수 x제곱의 계수 얘와의 관계가 있대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였어요? 두 근의 합이 뭐다? 위치적으로 바로 외우자. 아직 책 뒤적걸면 안 돼요. 이제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봐봐. 위치로 기억할게요. 칠판 봐. 션스? 여보세요? 얘가 합자리고 얘가 곱자리라 그랬어요. 그쵸? 근데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고요? 마합 풀곱. 외울 거야. 다시 두 근의 합, 마합 풀곱이야. 근데 앞에 누가 있으면 나눠버리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합은 합인데 마이너스 b 앞에 a로 나눈다가 합. 그쵸? 곱은요? 두 근의 곱은 곱자리가 여기니까. 그치? 곱은 곱인데 c 앞에 있는 a로 나눈다.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켤레근이라는 거 살짝 있었는데 켤레근이라는 건 뭐냐면 p 플러스 루트 뭐 q 형태라든지 이제는 뭐 i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p 플러스 qi다 뭐 이런 형태가 들어가면 켤레근이라는 건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른 하나가 루트 앞이 마이너스인 경우 요거 쓸 수 있느냐? 이 친구도 i가 이제 루트죠. 루트 1이니까 그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 친구도 p 마이너스 qi를 바로 쓸 수 있는 켤레근을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조건이 중요하더라. 개수가 뭐인 거? 이거 개수가 뭐인 거? 개수가 0보다 작은 거. 진짜 그럼 판별식이잖아요. 판별식이에요. 켤레근의 조건은 뭐였어? 얘가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가능해요. 외울 건 외우셔야 돼. 지금 안 외워가지고 이별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 친구는요? 허근이 나오려면 개수가 실수인 거예요. 뭐예요? 조건이 P예요. 중요하다. P예요. 여기에 개수라는 건 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A도 B도 C도 유리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한 근이 얘로 나왔을 때 켤레근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해서 이거랑 이거를 쓸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일단 문제에서 한번 봐봐.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없잖아? 그러면 얘랑 다른 뭐 3 이런 식의 다른 근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입밖에 없다고요. 켤레근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 문제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우선 외우셔야 돼. 자, 바로 문제 가볼게요. 대표이제 7번. 자, 노트 피시고 정리할 준비하시고. 자, 대표이제 7번이에요.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식이 다 나왔잖아. 그치? 그럼 뭐 한다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합, 곱을 바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지? 네. 해볼게요. 최고초형 앞에 1 잘 나왔네. 그치? 그럼 위치적으로 뭐라고 기억한다? 여보세요? 뭐라고 기억한다? 마합, 풀곱. 마합, 풀곱. 바로 빼낼게요. 그럼 두 근의 합이 마합이니까 마이너스 빼고 3이 합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곱도 마이너스 1 자체가 그냥 곱이니까 이렇게 곱이다 라고 세팅해놓고 보면 되겠지. 그 밑에 문제 봐봐. 다 뭐야? 엘벳 하는 거 생기지 않았어요? 맞추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쵸? 1번 2번 뭐 3번 4번 있는데 뭐 딴 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1번하고 4번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해봐. 당연히 뭐야? 곱하고 합이 있으니까 이걸로 좀 문제를 변형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분수의 덧셈 당연히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통분이죠? 그래서 얘 1로 올라가고 얘 1로 올라가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결국은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덩어리째 파악하는 것이 좋다. 네. 맞죠? 집어넣어볼게요. 곱 어디 있어? 밑에 있어요. 네, 그럼 마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쵸? 합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3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정답은 마3이다 라고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2번하고 3번은 엘벳 하는 건 선생님 굳이 안 할게요. 그쵸? 이미 나한테 있는 재료로 엘벳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많이 했던 거죠. 세제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제곱 같은 경우도 이미 머릿속에 쫙 있어야 돼. 각각의 세제곱이다. 각각의 세제곱의 차다. 뭐 이런 게 나오면 머릿속에 이미 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수분해 꼴과 합곱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지금은 합하고 곱을 사용할 거니까 합곱꼴로 가야겠죠? 네. 씩 골라볼게요. 더하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몇 제곱부터 걸어 우선?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세제곱부터 걸어. 근데 많이 플러스니까 뿔마 뿔이죠? 그럼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앞에 거랑 모양 똑같이 끝난다. 곱셈 공식이었죠? 집어넣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합 3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 정도 될까요? 그러면 아니, 요거 27. 마이너스 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9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36 정도. 요렇게 해서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겠지. 아, 나 진짜. 그쵸? 그래서 그거는 외울 거를 빨리빨리 외워가지고 적용하는 데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예제 8번 한번 가볼게요. 대표 예제 8번. 일단 A, B를 구하라고 얘기했고 일단 두 분이 나온 거 봐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하라는 걸 보이는데 그쵸? 그렇게 파악을 한번 해보면 되죠. A, B 구해서 대입한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두 분의 인수분해. 구하고 더하는 거 인수분해요. 맞잖아요, 인수분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8번에 1번입니다. 자, 우선 개수가 이번엔 비어있다 이거지 뭐. 그치? 문제를 쭉 봤더니 이번엔 개수가 비었네. 대신에 근을 직접 알려줬네. 그죠? 그럼 합곱 직접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해봅시다. 이거 앞에 1인 거 확인했어요? 네. 마합인 거 보이나요? 선생님이 합을 물어볼 때는 부호 바꿔서 들고 오면 된다는 얘기지. 마합자리니까. 그쵸? 그럼 마이너스 A로 들고 왔어야 된다는 얘기네. 이게 합이네요. 그죠? 자, 그럼 직접 합하자 이거지 뭐. 두 개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마3하고 2를 더해보니까 마일 정도가 나오면서 A는 마이너스 A가 마일이야, A는 1이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뭐가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부호가 반대여서 내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A 했던 걸 마이너스 A로 들고 온 거지. 부호가 반대인 거죠. 현재. 자, 곱입니다. 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앞에 1이야. 그럼 풀 곱 그냥 B자리에 있는 거 들고 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곱하래요. 말 그대로 곱합시다. 마이너스 3 곱하기 2를 하자네요. B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여기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그쵸? 숫자를 다 알겠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숫자 집어 넣어볼까요? 그러면 A 자리엔 1, 뭐 굳이 안 쓰고요. B 자리에는 마이너스 6, 요렇게 쓰겠지. 자, 근데 물어본 게 뭐였어? 인수분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는 거야. 왜냐면 봐봐. 물어본 거 자체가 두분의 뭐야? 그냥 6 아닌가요? 합이야. 그렇지. 그냥 자리에서 긁어내야 되는 거지. 이걸 인수분해하고 있으면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미 눈앞에 답이 있는 건데 못 찾는다 이런 얘기지. 그치? 두군의 합이니까 마합해서 그냥 바로 6이다 라고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두군의 합은 얼마다? 개수의 관계로 6이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느낌 오죠? 와우. 네, 개수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쓰셔야 된다. 자, 2번도 볼까요? 2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은 0. 두군이 이번엔 알파하고 베타라네요. 그쵸?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는 0인데 두군이 하나는 알파 플러스 1이고 하나는 베타 플러스 1이랍니다. a, b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해봅시다. 자, 여기서 알고 있는 게 합이야. 그래서 곱이야. 합이야, 곱이야. 알고 있는 게. 곱을 알고 있고 곱을 알고 있죠? 그럼 곱 쓸까요? 그럼 6이 여기서 알고 있는 게 곱, 알파, 베타가 6이다. 이거까지 하나 알아낸 거지. 그치? 여기는요? 되게 햇빛을 정면으로 봤는데 계시네요. 얘랑 중에 뭐가 있어? 2요. 합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2요. 네, 그럼 합 씁시다. 두 군이 이거라는데 뭐 얘네끼리 더할 수밖에 없잖아. 그쵸? 이게 합인 거지, 얘 입장에서는. 맞나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합이니까 저쪽에서 부호를 좀 바꿔서 끌고 오세요 라는 거였으니까 이거 아니었을까요? 자, 이거 넘길게요. 그러면 알파 0이요. 플러스 베타 여기 2였으니까 넘어가면 마사 되죠. 아, 네,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A하고 B를 구하세요 했나요? 네. A 이제 구해봅시다. 얘 볼게요. 그래서 얘는 결국 뭐란 얘기야? 두군의 합이죠? 마이에서 A만 뜯어오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써볼게. 여기다가. 그러면 A라는 것은 합자리니까 나한테 있는 근 두 개의 합을 갖고 와볼까요?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렇지. 내가 아까 갖고 있는 거 갖다 쓰면 되겠네요. A가 마사구나. A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아니, A를 물어보는 거 같던데? 근데 저기 A 앞에 마이너스 어때요? 그건 마이너스 A죠. 여기 앞에다가 이거 붙이면 마이너스 A 되는 거지. A가 나오는 게 아니지. A는 이미 끝났어요. A는 마사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뒤에 A를 가로치고 마이너스 4로 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넣으려면 그렇게 넣는데 물어본 게 A의 값을 물어봤다 이거지 선생님. 물어본 거는. 식을 채우라는 게 문제가 만약에 아니었으니까. 넣게 되면 맞죠? 넣는 플러스 거는 4로 마사가 되면서 풀사로 바뀌는 거지. 아, 그거. 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야? B가. 얘 뭐야? 무슨 자리야? 곱자리죠? 그럼 B는
곱이니까 나한테 주어진 근의 곱인 거지 새로운 거 막 이런 거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럼 하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 1이고요. 하나는 베타 플러스 1이야. 근데 그걸 두 개를 곱하겠대요. 그게 내 거래. 전개합시다. 열었더니 얼마야? 알파 베타.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되면 너무 많이 봤죠?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1 되는 거지. 그럼 요소가 이제 다 나한테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야? 아까 6이었어요. 여기 있었죠? 그죠? 얘 얼마야? 라고 했더니 아까 마사였어요. 그럼 마사 쓰고. 이건 더하기 1이니까. 3이다. 최종 정답은 7에서 4 빼란 얘기니까 그쵸? 3 정도가 나오겠네요. 아, B는 3이구나. 따라서 A는 마사요. B는 3이요. 이렇게 해서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내용 이해 가죠? 그러려면 곱과 합자리를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된다. 뭘 정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너무 슬프네요. 자, 9번 읽어봤니? 자, 거기서 우선 밑줄부터 한번 거봐. 두근의 B가 2대3 밑줄 한번 거보시고. 그 다음에 두근의 차가 4다. 이런 거 밑줄 거보시고. 그 밑에다가 써볼게요. 두근의 합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아무래도. 그쵸? 네. 그럼 그거를 그냥 하나의 미지수로, 왜냐면 일종의 관계식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관계식이니까 문자를 하나로 줄이자. 뭐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친구가 뭐 2대3이다. 두 근의 차가 뭐 여기서는 4다. 두 근의 합이 뭐 그것도 4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그쵸? 근을 잡을 때 문자를 하나로 줄이자는 얘기하는 거야. 알파, 베타가 아니라 이제는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 친구 2개 주고 3개 줄 거면 얘를 2알파하고 3알파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하나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면서 2대3을 유지시킬 거잖아. 맞죠? 문자 하나로 줄일 수 있다. 그럼 두근의 차가 4라는 것은 작은 쪽을 알파로 접으면 차이가 4라는 거는 얘는 크다는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4만큼 늘려주면 되는 거겠죠? 이해갈까요? 이 친구는 작은 쪽을 알파라고 하면 더해서 4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나는 합이 4인데 얘가 알파만큼 가져갔다는 얘기하는 거 아닐까? 둘의 합이 4인데. 그쵸? 그럼 알파만큼을 빼주면 내 거 되는 거 아닐까요? 요렇게 식을 세팅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거기 옆에다가 우선 쓰고 시작할게. 두근의 B 옆에다가 2알파, 3알파 쓰시고 두근의 차에다가 알파 플러스 4라고 쓰시고 두근의 합이 4다 쓰신 다음에 알파하고 4 마이너스 알파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자, 9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알파, 3 알파. 그럼 어쨌든 식 두 개에다가 문자가 어쨌든 K까지 합해서 알파하고 K 문자가 두 개잖아. 그치? 연립하겠죠. 그쵸? 해볼게요. 자, 아까 두근의 B가 2대3이다 보면서 아까 2알파하고 3알파다 체크하고 들어간 거지. 두근의 합자리로 가볼까요? 2알파하고 3알파를 더했더니 두근의 합을 더했더니 마합인가요? 알파요. 마이너스 합이죠?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거 다 내 거니까 OK다 라고 써야겠지. 부호 바꿔서 들고 와야 되는 자리니까. 그치? 이 친구는요 2알파하고 3알파를 곱했을 때 XD가 다 C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다 C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곱자리를 그냥 통째로 들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느낌 오죠? 해볼게요. 얘랑 얘랑 더했더니 몇 알파야? 5알파요. 5알파가 OK야? 아, 알파가 K구나. 문자를 바꿔서도 되겠구나. 그쵸? 알파가 궁금해? K가 궁금해? 문제 한번 봐봐. K가 궁금해요. 그럼 K를 살려야 되겠지, 내 눈앞에서? 네. 알파를 죽일게요. 그러면 이 친구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K 대입, 여기 K 대입 되는 거니까 6K의 제곱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거 깨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 정도가 되면서 K가 난 2차 방정식 되겠네요. 그치? 인수분해 형태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6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되면서 인수분해 돼요? 1. 얘는 뭐 값을 구하랬으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얼마 정도로 해볼까? 뭐 2, 3? 그죠? 4하고 3 정도가 되면 1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럼 얘가 4 되고 얘가 3 되게끔 이렇게 세팅해야 되겠네요. 4 되는 쪽이 플러스여야 K가 최종적으로 플러스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플러스, 너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심어주시면 와우. 이 친구에서는 1은 1인데 2가 방어되겠다 이런 얘기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인데 3 때문에 3 방어해야 되겠다. 이게 K란 얘기지? 그래서 K는 이것 또는 이거다 라고 답해주시면 정답이다 이거예요. 알 수 있겠죠, 그쵸? 연립방정식에 대한 얘기야.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옆에다가 옆에 9-1번 스스로 노트에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2x제곱 k-4 마이너스 6. 자, 아까 두근의 차가 4다라고 세팅했기 때문에 한쪽을 알파 주면서 차이가 4가 이루어지려면 다른 쪽은 한 4 정도가 크겠네 라고 세팅할 수 있다 그랬죠? 두근의 합 곱 들어갑니다. 자, 두근의 합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4를 더합시다. 단 2가 있을 때는 뭐 하라 그랬어? 밑으로 나누면서 깔아버리라 그랬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마합짜리입니다. 그대로 들고 들어올게요. 그러면 k-4가 마합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2는 밑으로 좀 깔아줘야 되겠네요. 그쵸? 곱도 가볼까요? 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4 형태가 될 거고요. 이 친구도 2를 깔아주면서 x 뒤에 있는 몽땅 다 내 거라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2로 나눠주는 거니까 마3 정도가 되겠네요. 얘는 문자가 몇 개? 식 써보니까 2개. 이 친구는 문자가 몇 개? 1개. 1개 쪽부터 건드려야 되겠지. 그쵸? 그럼 요거 좀 정리해보니까 알파 제곱 저기 혼자 풀 시간 줄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알파 제곱 이거 넘기니까 플러스 4알파 이쪽을 넘기니까 플러스 3은 0 정도 되는 거야. 3하고 1에다가 둘 다 플러스니까 바로 뺄게 얼마? 얼마야? 마3 부 바꿔야죠. 그쵸? 마1 따라서 알파는 뭐거나 마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케이스 2개 나왔으니까 여기다 2개 집어넣어보면 되겠죠. 그쵸? 1번 알파가 마3일 때 한번 넣어보죠. 여기다가 마3 넣고 마3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이야. 얘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2인가요? 좌변은 마이너스 2 정도가 될 것이고 그쵸? 이 친구는 분수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쪽에다 그냥 바로 곱할게요. 분수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럼 곱하기 2가 되면서 마이너스 k-4 정도가 되는데 요거 마사죠? 그럼 요거 안에 있는 것도 4란 얘기하고 싶은 거지? K가 8이라는 거 보이나요? 따라서 K는 8입니다. 두 번째, 알파가 마일일 때도 있다며. 그치? 마일일 때도 확인 작업을 한번 거쳐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 마일, 얘도 마일, 마이너스 2네? 얘랑 만나면? 2요. 그러면 2가 저쪽에 있던 2 여기다 곱하면서 요런 형태 되나요? 그쵸? 그럼 얘가 얼마야? 4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얘는 마사겠죠? K는 0. 얘가 마사가 되려면 K는 0. K는 0. 물어본 게 뭐였어요? 모두 구하세요네요. 그죠? 그래서 0하고 8 둘 다 내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만 풀어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9-1 이제 노트 피시고 9-1에 1번. 2번이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차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알파로 잡으면 한 친구가 2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알파에서 2를 늘리겠다라고 세팅을 할 거라 그랬어요. 합자리, 곱자리 어차피 2개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꺼내봅시다. 자, 합부터 꺼내보시면 마합인데 앞에 1 있는 거 잘 확인했죠? 그럼 여기 마합으로 끌고 올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2k 플러스 1까지 x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낼 거니까 이거 다 총 끌고 온다는 얘기지. 그죠? 오른쪽에 써볼게요. 그럼 나는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를 더할 거란 얘기야. 이렇게 우선 식 하나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곱도 써볼게요. 그럼 여기 1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x 뒤에 있는 거 다 몽땅 곱이라는 거지.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곱이네요. 그럼 곱해볼게요.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를 곱했을 것이다. 얘 문자 몇 개라고요? k하고 알파 2개. 그죠? 이 친구는요. 알파 하나. 그렇게 길게 누를 필요가 없어. 한 번 누르면 불이 들어야 되는데 망했어요. 고장난 거 팔았나 봐. 반품을 또 언제 하죠? 지금 매우 후끈거리는데. 너무 열받네요. 자, 어쨌든 요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해보면, 열어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1은 0 정도가 되는 거지. 완전 제곱식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정도 될 거니까 알파가 그냥 딸랑 하나 나오네. 알파 얼마예요? 얘가 0 되려면 마일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죠? 마1 집어넣으니까 빵 되네?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이 넣어보니까 이쪽이 빵이야. 2 나눠도 0. 그럼 얘가 0 된다는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k는 얼마겠어요? k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물어본 게 뭐였나요?
담배를 피고 있어가지고. 실수 K 값을 그냥 구하라고 했네. 그치? 그럼 이 친구가 그냥 정답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내용 이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예제 10번 볼게요. 무슨 소리죠? 잘 모르. 어디서? 곱에서 곱을 먼저 곱으로 먼저 시작하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식 2개 써놓고 문자가 적은 쪽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게 적었잖아. 어디가 적고? 예, 그쵸. K가 없잖아,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식을 얘를 풀면 알파가 그냥 숫자로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대입이죠. 숫자를 알아냈는데. 알파에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아, 그럼요. 0입니다. 0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가 마이너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수인 거예요? 네? 정답이 마이너스 1입니다. 실수의 값을 모두 구하래요. 마이너스 1을 하나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수 K 값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한 개밖에 없는데 뭘 모두 구하세요? 없잖아요. 구하시오라고 나와있는데 모두 구해요. 1번이잖아요. 지금 2번 풀었잖아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해볼게요, 10번. 빨리. 자, 대표 예제가 있어요. 그쵸?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있는데 두 근을 알파라고 베타라고 한대. 결국 합과 곱을 해가지고 1번하고 2번 끄집어내세요. 뭐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쭉 넣기만 하면 돼. 얘는 이걸 두 근으로 한다 그랬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 친구는 근 자체를 이걸로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는 2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저번에 식자는 거 한 번 했다. 네, 7번 볼게요. 식자는 구조부터 우선 외우셔야 돼. 만약에 그거 모르시면 뭐 여기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죠. 자, 볼게요. 내가 근을 알아. 한 근, 다른 근, 근 1, 근 2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식을 짤 때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반드시 1이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쵸? 2일 수도 뭐 3일 수도 뭐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개수는 그냥 적어두고 시작할 거예요. 모른다 이거야. 최고차항 개수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야. 내용에 갈까요? 그럼 근을 알아내려면 우리 인수분해 상태에서 어차피 근을 뽑아낸 거 아니었나요? 인수분해 상태에서 어차피 근을 뽑아낸 거 아니었나요? 따라서 인수분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근이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 이게 근의 자리였잖아. 그러니 여기다가 근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가 근 두 번째 거 집어넣으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식이니까 식을 짤 수 있어 라고 빠져나간다는 거야.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 것처럼 암기까지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근을 알게 되면 최고차항 몰라. 근 자리에다 근 쏙쏙 집어넣어. 식 짤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근 계산해 볼게요. 자, 얘가 궁금하대. 근데 우리는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 이미 알파하고 베타인데 근과 개수의 관계가 다 나왔잖아. 그치? 식 짤 수 있는 게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바로 빼볼게요. 얼마야? 3. 알파 베타 얼마야? 2. 요거는 이제 빠르게 들어간다. 자, 그럼 이것도 개수 그대로 써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어? x제곱의 개수를 모르면 k. 근데 얘는 1로 줬으니까 1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한 근, x 마이너스 다른 근은 0꼴로 만들면 식이 그냥 완성이 되더라. 맞나요? 맞나요? 혹은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가려면 최고차항 1이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이건 내가 쓰기 나름이에요.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뭘로 식을 짤지는 내 선택이에요. 그쵸? 자, 우선 두 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봤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게. 근데 얘는 뭐야? 이미 이거 숫자가 다 나왔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 얘가 얼마야? 3이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3이야?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넣어서 식을 짜도 좋고. 맞아요? 아니면 x제곱 마 합이니까 실제 3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한 값 얼마야? 1이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심고. 그쵸? 얘랑 실제로 곱한 게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심어서 식을 짜도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선택이라는 거지. 그치? 편한 쪽으로 가면 되죠. 근데 아무래도 개수가 1이면 이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 합, 풀, 곱으로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정답이에요. 식을 짜는 게 정답이었죠? 자, 2번 볼게요. 2번 얘는 조금 바로 보이진 않네. 그치? 바로 보이진 않아. 그래서 이걸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각각을 구하기는 조금 어렵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이게 편하겠어요? 얘가 편하겠어요?
제가 편하겠죠. 제가 누구죠? 누구죠? 1번이 편해요? 2번이 편해요? 2번이 2번이 편하겠죠. 왜? 합 구하고 곱 구해서 그냥 씹는 게 빠르니까 각각 구하기가 좀 어렵다면. 맞아요? 그럼 이거 우리 합 버전 만듭시다. 두근의 합이 뭔데? 두근의 곱이 뭔데? 식부터 볼까요? 합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더하겠대. 뭐 할 거야 여러분? 예, 통분. 통분.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너무 많이 했죠?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죠? 이 친구는 곱하겠대요. 그럼 어차피 곱하는 거야. 밑에 거는 밑에 거끼리 곱하고 위에 거는 위에 거끼리 곱한다. 뭐 이거밖에 없네. 그치? 넣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까 얼마였냐면 얘는 3이었고요. 밑에 자리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였습니다.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가 되겠죠. 위에 거 1이었으니까. 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다 구했다 이거야. 가볼게요. 자,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가 살짝 생각해보면 봐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그쵸? a를 깔아주는 게 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2를 밑으로 깔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해 갈까요? 그럼 봐봐. 합이 요거야. 마이너스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쵸? 그럼 봐봐 여러분들. 요거 a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 알파가 아닌가요? 자, 이거는 사실 선택이에요. 봐봐. 이게 만약에 앞에가 우리가 2가 2라는 걸 줬잖아. 문제에서. 그쵸? 그러니까 2라는 걸 줬으니까 2가 어차피 밑으로 깔릴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합자리라는 게 지금 마이너스 부 바꿔야 되는 거니까 요게 하나의 합자리고 이게 합이고 곱자리는 a분의 c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이 a가 우리가 2라는 걸 지금 현재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2라는 걸 현재 알고 있단 말이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고 알려줬으니까. 그쵸? 그래서 합 자리에 있는 것 중에 얘가 최고차항 a 아니겠느냐 이 생각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b가 마이너스까지 규칙이었으니까 b가 3이겠는데 이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야. 2x제곱 b가 3이야? 3x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얘도 요거 2까지가 개수였잖아요. 이게 a였잖아요. 그치? 그럼 이 마이너스야 위로 올려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c가 마일이라는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c를 그냥 바로 짤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요게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 묶어. 자 볼게요. 봐봐. 다시 한번. 자 최고차항이 2가 있어요. 그쵸? 묶을게요. 그럼 2로 묶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정도 되겠죠? 그럼 묶어보자. 자 2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x제곱 마이너스 아까 합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죠? 그럼 플러스로 바뀌면서 2분의 3 집어넣을까?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곱이야. 그럼 아까 곱에 있던 친구 그냥 데리고 올게요. 곱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지? 이 상태에서 열어줘도 좋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식 나오겠죠? 자,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바로 비교되면 그냥 빨리빨리 끄집어내세요 정도고 우리가 외울 건 요걸로 외웁시다. 앞에 최고차항 개수 깔아주고요. 요거 최고차항 개수 문제 나온 대로 깔아주고요.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쓴 다음에 그치? 0 쓴 다음에 합자리에 구한 거 여기다 그냥 쑥 대입 그치? 곱 구한 거 여기다 쑥 대입 식 조금 정리해줘. 요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적어둡시다. 10번. 쌤, 4시에 잠깐 5분 쉬는 시간 또 주나요? 예? 아니요. 네? 아니요. 요거 식 짜는 거 하고 요거 짜는 거 하고 알겠죠? 요거 적용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요? 제가 강의를 아니요. 위에 거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인수분해에서 근이 빠져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실수. 그치. 근을 각각 알 때는 이게 훨씬 편한 거지. 근과 계수의 합으로 짤 수도 있고요. 자, 대표제 11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뭐 봐봐. 옆에 밑줄 봐봐. 두근의 합 5 밑줄 봐봐. 두근의 합 5. 마이너스 5 해줘야 돼. 그쵸? 식 바로 짤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곱이 4 밑줄 보시고
그럼 바로 식을 이제 짤 수 있겠다. 근데 뭐를 알아 몰라? 근데 뭐 최고차항의 개수는 아직 안 나왔죠. 그쵸? 옆에다 써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K. 최고차항의 개수는 는 K. K.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fx라는 것이 두근의 합이 5다라는 거 알았고요. 두근의 곱이 4다라는 걸 알아서 최고차항, 이차항,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우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른다. 써놓고 좀 시작을 해보는데 얘가 뭘 물어봤냐면 지금 이게 궁금하대. 여기에 두근의 합과 곱을 그냥 바로 궁금해한대요. 식자란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합이 우선 포인트야. 요건 여러분들이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 보세요. 봐봐. 껍질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 껍질이 똑같아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 식의 구조와 이 식의 구조는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식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친구는 x 자리에다가 어쨌거나 알파를 넣어주면 여기 자체가 알파가 되면서 이 친구가 0을 만족한다는 얘기지. 근이라는 게 0 되는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이 친구도 베타를 넣었을 때 이 구조상에서는 다 여기 안에서 알아서 돌아가면서 나중엔 0이 나오겠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 구조가 여기서도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일까? 이 전체에다가 똑같이 알파를 넣으면 0이 나온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알파는 3분의 1. 이해 갈까요? 또 이 전체 값이 베타가 들어갔을 때 걔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는 거야. 왜? 구조가 같으니까. 이해 갈까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뭘 물어봤냐면 두 근의 합과 곱을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봐봐. 여기까지는 이제 알았어. 3x-2 자체가 알파여야 걔가 0을 만족해요. 어떤 친구가 이제 들어갔겠죠? 이걸 만족해. 그치? 그럼 여기서 근은 알파일까요? x일까요? 알파. 알파일까요? 알파니까 질문을 하신 거 아닐까요? 알파의 두 근의 합을 우리가 모를까요? 네. 나와 있는데요. 여기 두 근의 곱을 모를까요? 나와 있는데요. 왜 물어봤을까요? 그러면 자, 봐봐. 근이라는 건 봐봐. 근의 정의가 뭐예요? 근의 정의는 0을 만드는 수. 미지수가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가 참이 되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식이 오히려 참이 되게 하는 난로예요.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이에요. 다시 여기는 뭐가 미지수야? x가 미지수 아니에요? 그쵸? 이 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야. x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x가 근이 되는 거야. 내용이 가요? 근데 여기서는 x 자체가 알파일 때가 근이 됐던 거고, 그쵸? 얘는 구조는 같지만 3x-2가 알파일 때 x 값이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근이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게 뭐냐면 얘가 여기서 근을 물어보면 얘가 궁금하구나. x 눈으로 정리가 좀 필요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x가 근이 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죠? 넘길게요. 그럼 이 친구 넘겼더니 얼마야? 알파에 플러스 2로 들어올까요? 네. 이거 넘겼죠? 3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베타도 어차피 같은 구조지? 식이 다른 거 아니니까. 그럼 얘도 베타 플러스 2 걔를 나누기 3한 그 친구가 여기 입장에서는 두 근이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느낌 뭘까요? 자, 다시 한번. 여기를 만족하는 근은 알파하고 베타랍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x가 여기 x만 있으니까 얘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때 0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같은 구조상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때 어쨌든 만족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는 알파다 x다. x가 궁금한 것이다. 그래서 x 눈으로 좀 돌려줘야 된다. 그럼 x가 정리가 되면 이거 자체가 얘 입장에서는 두 근이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근의 합 물어봤어. 이거 물어보는 거야. 두 근의 곱 물어봤어. 이거 물어본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치? 식 좀 정리할게요. 합해보자. 이미 정리가 됐네요.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2가 두 개 있으니까 4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게 두 근의 합이겠죠? 곱은요. 9분의 위에 것끼리 곱할 거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알파 베타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야? 2알파죠?
근데 얘도 2베타죠? 그럼 2로 아예 묶어버릴까? 2, 두 개씩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상수항 곱했더니 4 되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알고 있는 게 많죠? 자, 요거 아까 합. 저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어요? 5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다 5를 살짝 대입해 주니까 두근의 합이 뭐가 되더라? 3분의 9가 되면서 실제로 3이 되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쵸? 곱자리도 여기 얼마예요? 4요. 그쵸? 여기 얼마예요? 5요. 5요. 그럼 계산해봤더니 2, 5, 10에다가 이거 더했더니 18인가요? 약분하니까 2인가요? 따라서 곱은 2다라는 것까지 알아냈다는 얘기지. 문제가 합과 곱을 각각 구하세요 했네요. 합은 3, 곱은 2 이렇게 주면 정답이란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요건 하나 풀고 넘어가 볼게요. 11-1번 펴보세요. 11-1번 적용해보세요. 두근의 합할 때 알파하고 베타 해가지고 식 한번 짜자 그랬잖아. 그치? 자,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요. 알파 베타가 1이에요. 그쵸? 단 알파는 뭐다? X값이 근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이 구조에서는 여기가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이 된다는 얘기구나. 머릿속으로. 여기가 베타가 됐을 때 이게 0이 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치? 근데 보니까 구조가 똑같더라 이거야. 같은 함수네. 구조가 같네. 그러면 여기 넣어준 친구가 여전히 알파일 때 만족할 거고 0이 될 거고 이 친구 자체가 베타일 때 또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식이 하나 생기는데 4x-1이 알파여야 된다. 베타는 같은 구조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그럼 여기서는 실제 근이라는 건 x가 궁금한 거였으니까. 그치? x는로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럼 4x는 넘어가서 알파 플러스 1인가요? 4로 나눠줄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가요? 따라서 이거 자체가 근이더라. 베타가 들어갈 때는 여기가 베타로 바뀌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따라서 다른 하나의 근은 베타 플러스 1을 4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합 구해봅시다. 자, 둘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합을 했더니 통분 잘 돼 있다. 이미 4분의 알파랑 베타 더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까요? 뒤에 있는 숫자끼리 더해서 2라고 쓸까요? 요게 우리의 합의 구조다. 그쵸? 곱 한번 써볼까요? 곱은 밑에 것끼리 곱할 거니까 16분의 위에 것끼리 곱할 건데 너무 많이 봤다.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와리가리 곱할 거니까. 그치?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한다. 플러스 1까지가 나의 식이더라. 수 쭉쭉 집어 넣을게요. 그럼 이 친구는 합이 얼마였냐? 저기 거 이제 정리한 거 보면서 2 데리고 오는 것이고. 그쵸? 그럼 이 친구도 2. 저 곱은 얼마냐? 저기 있는 거 보고 1이구나. 데리고 오면 4분의 더했더니 4네요. 1인가요? 여기는 쭉 더했더니 이것도 4네요. 그러면 약분해서 4분의 1인가요?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 느낌 왔을까?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예제 12번 볼게요. 대표예제 12번 볼게요. 자, 이게 아까 그 켤레야. 자, 문제 잠깐 보세요. 켤레. 문제 잠깐 보세요. 켤레는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개수가 유리수냐, 실수냐, 그거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1번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 자, 한근 동그라미 빵 쳐봐. 한근 동그라미 빵 쳐봐. 걔 뭐라 그러냐면 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한 근인데 무슨 근이야? 루트가 살아있는 켤레근이 나오지 않았나요? 켤레근이 나오지 않았나요? 느낌 와요? 그럼 구조를 보아하니 내가 이거 루트 앞이 우리 근의 공식상 루트 앞이 플러스면 하나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근의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단 얘는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조건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i야 그냥 루트야. 그냥 i가 어디 있어요 지금. i 제곱이 있네요. 열받게 하지 마세요. 그쵸? 자, 여기 i 없잖아. 그치? 그럼 뭐라고 했어? 개수가 유리수라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빨리 문제 뒤지세요. 유리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밑줄 빵 치세요. 유리수 A, B 걔를 괜히 준 게 아니란 얘기하는 거야. 켤레 갖다 쓸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유리수 주면서. 내용 이해 가지요? 그럴 때는 얘를 쓸 수 있다. 그치? 그럼 해볼게요. 두 근의 합 곱으로 그냥 바로 찾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켤레는 합과 곱과 차가 간단하게 나온다라는 거 공부도 했었잖아. 기억나죠? 자, 그럼 바로 해볼게요. 합 얼마니? 마이너스 2의 1을 이제 바로 뽑아서 들고 올 수 있죠? 합합시다. 얘랑 얘랑 합한다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날아가는 거 아닐까요? 2겠죠. 따라서 A는 네 마이너스 1이다.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곱 가볼게요. 곱도 그냥 바로 B죠? 그럼 곱해. 그냥 바로 B야. 단 여기서는 합차 걸리죠? 그죠?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그치? 앞에 거의 제곱하면 얼만데요? 1이요. 뒤에 거의 제곱하면 얼만데요? 우선 2요. 그쵸? 근데 뺄 거니까 마일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인 거 확인해가지고 A하고 B를 구했는데 뭐 그거 물어본 거네요. 그쵸? 그래서 A도 마일, B도 마일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2번도 거기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건 뭐 문제는 안 풀게. 뭐 똑같습니다. 자, 한근이 밑줄 가보세요. 1 플러스 I. 한근이 1 플러스 I. 그럼 옆에다가 켤레근 여러분들 생각한 거 써봐. 켤레근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1-I. 그치, I가 루트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I 부분의 앞에 숫자가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요렇게 생겼을 때 켤레죠. 그러니까 요게 선생님 왜 그걸 강조하냐면 이게 중간 거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막 이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중간 거 바꾼다 그냥 대충 외워버리시면 이렇게 하면 이거 틀린 거지? 맞아요? 그래서 I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요거 조금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쌤이 알려준 게 뭐 있었어요? I가 등장하면 무슨 근이기 때문에? 허근이기 때문에 조건이 어떻게 바뀐다? 조건 개수가 뭐여야만 한다? 실수 반짝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개수가 실수라는 표현이 없으면 저거 켤레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그냥 대입으로 가야 된다. 요거였잖아. 그치? 자, 실수 A, B 밑줄 빡으세요. 실수 A, B 밑줄 빡으세요. 켤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힌트 준 거잖아. 자, 한근이 3-i라 그랬잖아. 그치? 네. 뭐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수 AB 나왔고 켤레 켤레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럼 켤레 만약에 쓸 수 있으면 이걸 쓰겠다는 건데, 그죠? 조건 확인합시다. 봤더니 실수 A, B 밑줄 바꿨고, 되네. 실수 나왔네. 그치? 자, 물어보는 거 확인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2b 는 0이죠? 이거 마합으로 그냥 보였다는 거지. 이게 합이죠? 네. 얘도 풀 곱으로 그냥 보였다는 거죠? 그럼 바로 써볼게요. 합하면 어디가 사라지겠습니까? 뿔만 사라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6이다. 체크하시면 될 거고, 곱한다, 합차 걸면 된다 그랬지? 앞에 거의 제곱 얼마? 3. 9. 그죠? 그 다음에 i의 제곱은 어차피 플러스 b제곱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 1의 제곱 걸어봤자 플러스 시킬 거니까 10 정도로 끝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쵸? 요거 넘길게요. a는 얼마? 2요. 요거 나눌게요. b는 얼마? 5. A하고 B를 골라달라 그랬나요? 그럼 여기서 스톱.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중학교 때 간단하게 했던 2차 함수 살짝 복습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거기에 2차 함수의 그래프, 거기에 한번 보면 알겠지만 이미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생소하진 않아. 그치? 수가 작아지면 뭐 꼭지점으로 평행이동했다. 그쵸? 뭐 일반형 형태, 뭐 다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되겠다. 수직이동이 자, 여러분들이 거기를 좀 헷갈려 할 것 같으니까 203쪽으로 한번 펴보세요. 그 앞에는 한번 읽어봐. 중학교 때 내용이니까 모르지 않아요, 읽으면. 자, 거기 있는 예제를 한번 1, 2, 3을 풀면서 감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쵸? 123페이지에 뭐래요? 203페이지에 1, 2, 3.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 또는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 어쩌고 저쩌고 꼴을 이용하세요. 꼭점식 이용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치? 자,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문제가 뭐야? 자, 꼭지점의 좌표가 3,4다 라고 나와 있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걔가 점을 하나 지나가는 걸 줬는데 그게 4,5다. 레어 식자세요. 여기 우리 질문입니다. 그쵸? 당연히 꼭지점이 나오면 완전 땡큐 아닌가요? 꼭지점 식이 대놓고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얘를 바로 식을 짜겠다. 자, 꼭지점 식 한번 불러볼게요. y는 기억 되살려봐. 최고차항 알아 몰라? 꼭지점 가지고 모르죠? a x 마이너스 꼭지점 하나 제곱 플러스 꼭지점 둘 t, q 했던 거 기억나니? 그쵸? 여기 자리에 쏙쏙 올려놓는 거지. 얘가 p니까
그대로 3 올려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4야? 4 이렇게 구조 올려놓으면 되는 거겠지? 단 하나를 모르니 힌트를 하나 더 준 것이다. 지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식을 집어넣었을 때 그게 말이 돼야 됩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입과 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집어넣자. 그치? 그럼 집어넣어볼게. 여기가 4 넣고 여기다 5를 넣겠답니다. 찾아봅시다. 4에서 3 뺐더니 얼마? 1. 제곱해봤자 1. 그럼 A 더하기 4가 5란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1. A도 1이다. 식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여기다가 1 채워주는 것까지가 끝. 따라서 Y는 x-3의 제곱 플러스 4까지 써야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우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X축의 두 교점의 좌표 알파, 0, 베타, 0이 주어지는 경우 아까 그것처럼 식자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쵸? 밑줄 읽어보세요. X축의 두 교점의 좌표 밑줄 쭉. 어디요? X 2번. 예제 203페이지에 2번에 203페이지에 네, 2번에 거기 보면 X축의 두 교점의 좌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밑줄을 쭉 그으세요. 그거 가지고 밑에 식에다가 밑줄 한번 더 그으세요. 아까처럼 근처럼 식자하는 거였지. 최고차항 몰라? A, X-한근, X-다른근. 맞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X축과의 교점이 나오는데 그 교점이 하나는 마일, 0이고요. 하나는 2, 0이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고요. 지나는 점을 하나 더 줬어요. 지난다. 뭐야? 0, 마사를 지난다. 요게 이제 우리 문제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거 보고 X축과의 교점은 사실 머릿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방정식으로 선생님이 해석 한번 해볼까? 봐봐. 그럼 7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이렇게 2차 함수가 그치? 2차 함수가 지나가. 2차 함수가 지나가.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이고 얘가 3이라고 해본다면 이 친구 좌표는 1, 0인 거고요. 그죠? 이 친구 좌표는 3, 0인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 어떤 2차 함수의 식이 쭉 나와 있을 때 얘는 동일하게 다 y값이 뭐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다 0이에요. 그럼 이 자리 대신에 0이 들어갈 거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가 다 뭐가 돼버려? 2차 방정식이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x값이 지금 1과 3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얘 입장에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이면 걔를 우리가 근이다라는 표현으로 부른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1과 3이 바로 뭘로 익혀야 된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이구나라고 읽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밑줄 한번 아까 거놓은 거 있었잖아. 그치? 2번에. 거기 위에다가 써볼게요. x축과의 교점이 이제 뭐라고 읽힌다?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두분. 요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딱 써두세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3도 하나요? 3도 해야죠. 근데 우선 2번부터. 요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은 그래서 그 근을 알 때의 식이랑 똑같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지. 그치? 해볼게요. 그럼 y는 최고차항 개수는 아직 모르겠고 x-1근 했을 때 이제 이게 근으로 보이니까. 그쵸? x-1근 할 때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x-다른 근 할 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얘를 모르니까 힌트를 하나 더 준 것이다. 몇 컴마 몇을 대입하세요. 0, 마사를 대입하세요. 그때 A 나올 겁니다. 그쵸? 요거 얼마니? 1. 플러스 1. 그쵸? 곱하다 많으니까 생략할게요.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 2A. 그럼 마이너스 2A가 마사다라는 식이 하나 생기겠네요.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이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대신 우리도 목적이 뭐다? 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대입해줘야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Y는 밑에다 쓰자. Y는 2를 넣어주면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조금 더 풀어줄까요? 2 x 제곱 둘이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x 둘이 곱할 거니까 얘가 되면서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요거까지 가주면 이게 우리 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 푸는 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구조도 한번 봐볼게요. 예제 3번.
이체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 밑줄 한번 가볼게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 그쵸? 특별한 점이 없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근이라는 힌트가 존재한다든지, 그쵸? 아니면 꼭지점이라는 어떤 형태를 주어준 게 아니라 그냥 막바로 그냥 색을 줬단 얘기지. 그래서 얘는 빠른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대입이에요. 세 점을 대입해서 연립방 정식으로 구하는 수밖에 없다 정도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정도만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그쵸? 특별한 모양은 없다라는 거야.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예제 하나 정도 나왔을 심지어 중학교 때 거라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뒤에 거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개수의 부호 있죠?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미 다 했던 거야. 자, 보면 이런 게 있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반형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쭉 풀어놓은 형태죠. 2차 함수의 형태. 그런데 개수, 즉 a의 부호하고 b와 c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빨리빨리 파악하자라는 것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기억 하나 한번 볼게요. a는 뭐랑 관련 있나요? 최고차의 개수는 뭐랑 관련 있나요? 마하불.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최고차의 개수는 뭐랑 관련 있나요? 당연히 반짝 그래프의 모양과 관련 있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 친구가 아래로 볼록이면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인 게 기본이니까 A가 양수일 것이고, 그쵸? 위로 올라간다면 A가 뒤집힌 모양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다, 음수다. 그래프의 모양 자체를 보면서 A의 부호를 바로 따질 수 있다라는 것이 1번이었고요. B보다는 C가 더 빠르니까 C를 먼저 해보면 C는 0, 0 넣으면 C가 남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C는 실제로는 Y 절편을 의미하는 거였지. 맞아요? Y 절편이라는 게 결국은 뭐야? 그래프가 어디랑 부딪히는 부분이야? 그래프가 Y축과 부딪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눈으로 빡 찝는 거예요. 여기네 이렇게. 내용 이해갈까요? 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부분 여기네 그냥 이렇게 찝는다는 거지. 그쵸? 얘가 C란 얘기를 하는 거야. 느낌 볼까요? 꼭지점. 꼭지점과는 다르죠. Y절편이죠. 그래서 Y절편에 실제로 그 찍힌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이거의 위치를 판단하세요. 만약 x가 0이라면 X가 0이라면이 무슨 말일까요? x절편이 0이라면 X절편이 0이라면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겠죠? 그쵸? y절편도 꼭지점. 근데 X절편이 0이라는 것은 X축에서 0을 만난다는 얘기가 여길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쵸? 근데 X절편이 0이면 Y절편도 0이겠지 뭐. x절편이 0이고 y절편이고 다른 수일 수 없는 건가요? 이게 X축이잖아요? 이게 Y축이고, 근데 X절편이 0이야. 그럼 X절편이 0인 거 좌표가 어디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X축은 X축인데 X가 0이니까 여기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y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어쨌든 뭐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런. 그래서 Y 절편이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0,0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는 거지. 그쵸? 어딜 지나가든지. 자, 어쨌든 지금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C의 부호는 뭐다? Y절편의 위치를 찾는다. 그쵸? 얘는 그래프의 모양을 찾는다. 얘는 머릿속에 뭐라고 돼 있어야 돼? 간영다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기억나니? 간영다. 뭐의 위치가 간영다였어? 마이너스가 가 플러스 0. 우선 뭐가? 위치적으로 간영다였어요? 점의 위치가 아하, 자 볼게요. 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기억나셔야 돼. X축, 얘가 Y축이야. 그쵸? 그랬을 때 갓 0 다였어요. 뭐가 같아? A하고 B의 부호가 같은 거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축의 방정식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축의 방정식이 얘는 여기 있는 거죠. Y축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지. 그쵸? 근데 축의 방정식 여러분 외웠던 거 기억해? X는 얼마야?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거 기억해요? 이게 축의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얘가 왼쪽에 있다. 이게 음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B의 부호를 알기 위해서는 간영다를 사용하는데 누구하고 누구의 부호가 같은 것이다. A하고 B의 부호가 같을 때 얘는 B가 0일 때 이쪽은 A와 B의 부호가 다를 때 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뭐의 위치를 보고 판단한다? 축의 방정식의 위치가 간영 다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느낌 올까요? 그럼 지금 살펴볼게요. 축의 방정식 여기 꼭점 지나가는 친구니까 여기 쓸 거잖아. 간영 다 중에 다네요. 네. 그러면 A는 0보다 큰데 B는 달라야 되네. B는 0보다 작다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야. C는 지금 밑에 있죠? 그럼 C는 0보다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부호를 끄집어낼 수 있다. 까지 중학교 때 했던 내용. 그쵸? 열심히 했구나 저 그때. 그래서 복습을 쭉 하시면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왜 이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그때는 분명히 되게 어려웠는데. 원래 그렇게 한번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쉽게 느껴지고 그래요. 그냥 너무 어려운 걸 이미 맞다버려서 이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자, 고등학교 버전 시작. 이제 시작. 자, 볼게요. 206페이지 봤니? 자,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것만 봐도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부분 아니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를 물어보는데. 그죠? 책 보세요. 물어보는데 아까 이미 했잖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누구랑 만나는 교점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방정식의 해랑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아까 방금 공부했던 거죠? 맞죠?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거기 옆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에다가 점 찍힌 데가 동그라미 해서 별표 딱 치세요. 위치적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문제에 그래프가 나와 있을 확률이 높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그냥 얘가 근이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X축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그냥 근이 어디라고요? 저거랑 저거. 그치? 여기랑 여기다 그냥 빡빡 기억하는 거예요. 그치? 이게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의 두근. 두근두근. 자, 봐봐. 그럼 봐봐.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어. 뭘까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근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 한 군데서 만나네? 이렇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중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이 중복됐으니까 한 개인 거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란 얘기일까요? 근이 없어. 근데 그냥 근이 없다라는 건 이제 없어요. 중학교 때는 근이 없었지. 근이 애매하게 있다. 제가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애매하게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판별식 너는 배웠잖아 지금. 이 친구 기억. 판별식 D 0보다 크면 아 그러면은 0이라는 뜻인가? 그 서로 다른 다른 두근. 두 근 정확하게 떠올리게요. 필수. 근데 그는 이제 그냥 근이 아니라 실근. 실근.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근데 얘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쵸? 얘는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은 실수직선이에요. 실수만 나타내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X축이랑 지금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이 없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 서로 다른 두 허근에 대한 그림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미친 짓이. 느낌 볼까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고요. 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다. 그래서 그 이제 판별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1번, 2번 묶어보세요. 1번, 2번 묶어보시고 거기 2번 밑에 공간 있죠? 거기다가 이거 케이스 그림 좀 그려놓으세요. 이게 D가 0보다 크겠죠?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이 친구는 D가 0이겠죠? 뭐예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겠죠? 이 친구는 D가 0보다 작겠네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있는데 옆에. 그림이랑 매치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림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냐, 한 개냐, 없냐라는 것으로, 그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서로 같은 두 실근이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를 그림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쵸? 그런 얘기야.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아, 쌤. 응? 20분 남았어요. 왜 자꾸 시간 브리핑을 하시는 거죠?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208쪽. 208쪽. 아, 또 이거 자, 얘를 살짝 움직일 겁니다. 살짝 움직일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축과의 관계를 떠나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로 보겠다는 거야. 직선과의 위치 관계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2차 함수하고 아까는 x축이었잖아. 이번엔 직선과 만나줘요. 직선 기본꼴은 뭐 당연히 1차 함수죠.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세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점식 기억나나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식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일 것이고 직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1차 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y는 mx 플러스 n 이게 함수 포물선이죠. 2차 함수. 이 친구는 지금 직선 형태다 라고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직선이 만약에 요런 식으로 있다면 케이스가 어떻게 생기냐? 만나지 않거나 그쵸? 만나거나 근데 한 점에서 만나거나 접한다라는 표현 쓰죠. 혹은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 케이스밖에 없지 않을까? 다시 위치 관계라는 거는 얘하고 얘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계를 설명하는 건 세 가지란 얘기예요. 자, 1번을 보시면 1번은 이보다 크다. 두 군데에서 만났죠?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자, 봐봐.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만난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즉 교점이 두 개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쵸? 이 케이스는 뭐라 그랬어요? 한 군데에서 만나죠? 위치 관계로 얘기하는 거니까 도형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2번 어디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한다고요? 접한다. 지금은 근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형과 도형 간의 관계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만났냐 안 만났냐 이거야. 근데 만날 때 두 개에서 만났냐 한 개에서 만났냐, 즉 한 개에서 만난 건 이제 스치고 지나가는 거니까 접한다라는 표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접한다. 3번은 뭐겠어? 만나지 않는다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 두 개 합합니다. 왜냐면 한 개에서 만나든 두 개에서 만나든 만난 건 만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개는 한꺼번에 뭐라고 한다고요? 만난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두 개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쵸?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얘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접한다 혹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얘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요런 식입니다. 우선 구조가. 이게 뭐예요? 위치 관계예요. 그럼 이제 뭐 물어보겠어? 위치 관계가 이것까지는 알았어. 그쵸?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물어보지 않을까? 그쵸?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보니까 교점이 몇 개냐? 두 개냐? 아니면 교점이 몇 개냐? 한 개냐? 아니면 교점이 없냐에 따라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로 대답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궁금해? 얘네들의 교점이 궁금하네요. 교점을 구하는 게 궁금하네요. 그쵸? 그럼 교점을 구하기 위한 식이 필요한데 교점식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일게요. 교점식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야. 자, 봐봐. 우리 한 적이 있어요. 자, 중학교 버전 교점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몰라요. 중학교 때 버전이 있어요. 1번 당연히 직선에 대한 식 어쩌고저쩌고 있었어. 그쵸? 2번 이거에 대한 식 어쩌고저쩌고 있었어. 교점에서는 그치 같은 여기에 x는 여기 x랑 같은 지점이죠. 여기서 x는 하나일 거 아니야. 그래서 1,2라고 하면 여기 x도 1이고 동시에 여기 x도 1이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교점에서는 얘는요. y가 있더라도 y가 2일 땐 여기도 동시에 y가 2여야 되는 상황이죠. 무슨 말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버전에서는. 이해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야? 교점이 궁금해? 연립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y하고 어쨌든 그 교점에서는 공유할 거 아니야. 이때 y와 이때 y는 같을 거 아니야. 교점에서는 이런 얘기야. 느낌 와요? 이때 x하고 이때 x 공유하는 거니까 교점에서는 같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지. 그치? 그래서 교점식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그냥 해석할 때는 어차피 다 y는으로 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거거든요. 직선식도 1차 함수니까 y는.
포물선도 이차 함수니까 y는으로 정리가 돼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y와 이 y가 결국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는? 교점의 하에서는. 교점이라는 상황 하에서는 얘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이 같다 y 떼고 여기다 그냥 외울게요. y 떼고 붙인다요. 어차피 y가 같을 거거든. 그럼 얘네끼리도 같을 거 아닐까? 그냥 y 띄고 둘이 붙여버리는 걸 교점식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교점식 바로 쓸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y 때 ax 되고 플러스 bx 플러스 c 저쪽에 y 때 그러면 mx 플러스 n 이게 같을 때가 교점식이다 이거예요. 와, 저게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뭐 같을 수 있죠. 이거 정리만 하면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인데 뭐. 식이 좀 길 뿐이지. 그죠? 그래서 요런 식이야. 그죠? 그럼 이때 나오는 x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점의 x 값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지금 연립하는 중인 거니까. 그치? 만약에 y가 궁금해? x 집어넣고 이것만 돌려도 y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기 예시에 뭐가 있냐? 자, 이그젬플 뭐 209번 있죠?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여기에서 판별식을 자, 우선 식부터 써볼게요. 봐봐. 네, 써볼게요. 209페이지에 예제 1번 뭐라 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 y는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얘가 위치관계가 뭐냐 이게 질문이었나 봐. 위치관계가 뭐냐요. 자, 봐. 여기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잖아? 이게 교점식인 것까지 이해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아까 교점이 뭐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면 그쵸? 따로따로 두 군데서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용 이해갈까요? 이 친구도 그럼 이제 1번 상황이 되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 도형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군데를 뚫고 지나가는. 이 친구는요. 내가 교점의 x값을 구해봤는데 걔가 판별식을 걸었더니 0이야. 그러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지만 실제로는 중복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 군데서만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 2번 케이스를 떠올려야겠네요. 3번은 판별식이 해봤더니 0보다 작아.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만 지금 이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 우리 위치관계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치관계에서는 만나지 않았겠구나. 요걸 상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위치관계가 궁금하대 라고 머릿속에서 나왔을 때,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판별식을 구해본다면, 교점식의 판별식을 구해본다면 그 교점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내가 위치관계를 알아낼 수 있겠구나. 이걸로 내가 위치관계를 감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흘러가면 된다는 거지. 느낌 올까요? 자, 교점식 판별식부터 잡아볼게요. 교점식부터 잡자. 교점식 잡는 방법. 교점식을 잡는 방법. 못 떼고 붙이자. y 떼고 붙이자. 연립하자. 그치? 떼고 붙입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뭐라고요? 교점식. 교점식. 이때 x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날 거냐, 한 점에서 접할 거냐, 그치? 아예 만나지 않을 거냐,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다. 판별식 걸어볼게요. 식부터 좀 정리하자. x제곱 넘어왔더니 마이너스 5x 넘어왔더니 플러스 4는 0 정도가 되는 걸까요? 판별식 걸게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a 무시 c 이렇게 되겠네. 여기 25죠? 16 빼봤자 0수죠? 그럼 만났겠네. 얘 아래로 볼록이니까 대충 뭐 이런 형태. 그쵸? 얘 증가 형태니까 대충 이런 형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거기서 뭐 하라 그랬어요? 좌표요? 위치관계를 설명하래요. 그럼 설명할 때 뭐 하면 되는 거야?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치관계로 표현할 때는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이걸로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그쵸? 요게 정답입니다. 내용 이해가죠? 이거 1번 A번이요? 개념 체크 말고 그 위에 예제.
아. AJ 1번. 자, 그래서 그 밑에 건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예제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 예제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게 결국은 뭐냐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의 근처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두 군데에서 내가 만나냐, 근이 2개 생기냐, 뭐 1개 생기냐, 생기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2차 함수하고 직선 형태의 교점식을 잡으면 걔네끼리 또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이런 위치 관계를 또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 그치? 자, 대표 예제 1번 볼게요. 자, 우선 읽어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밑줄 쫙 그세요. x축의 교점의 x좌표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야? 교점. 아, 이젠 지금은 교점이 아니죠. x축과의 교점을 내가 뭐라고 해석을 할 거야? 2차 방정식의 두 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밑줄 가보세요. x축과의 교점 밑에다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써보세요. 걔를 그렇게 해석해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지금 물어본 자리들이 다 지금 계수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내가 이걸 빨리 뭐라고 해석을 해야만, 근이라고 해석을 해야만, 아, 두 근이 마이너스 6하고 4가 나온 거구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합 꼭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느낌 오죠? 그럼 해볼게요. 예, 둘이 더합시다. 합이 어떻게 생겼냐 라고 했더니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래요. 곱이 뭐냐 라고 했더니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4래요. 끌고 올게요. 앞에 누가 있네? 밑에 깔아버려. 마합이니까 마이너스 a를 밑에 2로 깔자. 얘랑 똑같아야 되겠네요. 그쵸? 플러스 곱이야. 그럼 b는 b인데 앞에 누가 있으니 걔를 좀 깔아주겠다. 이렇게 끝나겠네요. 그쵸? A는 마이너스 4. 뭐 마이너스는 둘이 같이 버려버리고 얘랑 곱하면 되는 거니까 a는 4다. 이 친구도 여기다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48이다. a하고 b를 구하라고 했나요? 네, 그것이 정답. 해볼 수 있겠다. 넘어갈게요. 2번 갑시다. 2번 갑시다. 이것도 똑같아요. x축과의 위치 관계? 넘겨. 근이네. 그치? 그럼 근이니까 뭐 할 거야? 판별식 걸어보면 두 점에서 만나냐? 접한다? 즉 한 점에서 만나냐? 중근이냐? 만나지 않느냐? 자, 옆에다가 여러분들 그것만 써봐. 2번에 1번은 그것만 써보세요. 판별식 써보세요. 옆에다가. 만족하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2제곱 마이너스 2. 2제곱 아니, 그냥 판별식 D로 그냥 표현하면 돼요. 20. 서로 다른 두 점이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접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생님 거기다 하나 추가해 볼게요. 만난다. 4번 하나 추가할게요. 만난다. 자, 이런 표현이 있으면 내가 식이 한번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이면 뭐야? 판별식을 했을 때 D가 0보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접해? 중근이야? 0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만나지 않아? D가 0보다 만난다라는 건 뭐라고요?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이건 둘 다 만나는 것이다. 따라서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식이야. 계산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대표예제 3번. 직선 버전 한번 해보자. 대표예제 3번. 직선 버전 한번 해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대표예제 3번. 보니까 2차 함수가 있어. 얘랑 같이 한번 계산해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다.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직선은 2x 마이너스 k다. 라고 얘기합니다. 밑줄 가볼게요. 두 점에서 만난다 나왔네. 두 점에서 만난다 나왔네. 그치? 그랬을 때 점 A의 x좌표가 2랍니다. 점 B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느낌 올 거야. A하고 B에서 뭐 한다 그랬어?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쵸?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 그럼 머릿속에서 뭐야? 교점이겠네 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잖아. 맞을까요?
자, 딸리지 마세요. 자, 다시요. 집중. 얼마 안 남았어요. 다시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에 어떤 교점이 있을 때 걔가 A하고 B라고 하는 거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 보면 그쵸?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흘러가야 돼요? 교점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맞나요? 해볼게요. 교점식 만들어보자. y 띄고 붙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같다. 2x 마이너스 k하고 정의 좀 해볼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플러스 4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그쵸? 자,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이라고 나와 있어? 두 개의 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판별식은 그러면 0보다 커야 되겠네. 쓸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선 0보다 커요. 자, 근데 얘 보세요. x 좌표를 줬네. x 좌표를 줬어. 그쵸? 그럼 교점식에서 x값, 참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줬단 얘기 아닐까? 뭐 할 수 있단 얘기야?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k를 궁금해하니? 네, K를 알아야지. b의 좌표. 자, 봐봐. 근데 봐봐. k는 여긴 아직 몰라. 나 여기 모르죠? 칠판 봐봐. 여기 아직 모르죠? 네, 모르죠. 그죠? 여긴 근데 정확하게 나왔네. 근데 우리 여기 근각에서 연계 따르면 이거 뭐라고 해석해? 아하. 합이죠? 그럼 이거 어차피 근이 하나 나왔잖아. 아까 2로 하나 근이 나오지 않았어? 이 다른 것만 모르는 상태 아니야? 얘만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2 더하기 네모가 얼마여야만 해? 합이어야만 해. 마합 5여야만 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모가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이거 점 B의 X좌표 3인 것 같은데? 3, 얼마인 것 같은데? 까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느낌 올까요? 모양이 있죠, 저희가.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지. K는 모르더라도 여기다 대입하면 Y값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 위의 점인데. 그치?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얘를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선생님 봤을 때는 이게 식이 다 나와 있는데 뭐. Y는 2인데. 그쵸? 여기다 대입해도 될 것 같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K는 2입니다. 여기다가 3을 쭉쭉 밀어넣어가지고 그때 Y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이런 얘기 되는 거지. 그치? 9예요. 여기까지 더하니까 13이에요. 거기서 9 한번 빼요. 그러면 4인가요? 점 B는 3,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봐봐. 뭐 요런 버전도 있고요. 거기 위에 보면 얘는 K를 다 구한 것도 있어. K를 구한 것도 있거든요. K를 구한 것도 한번 해보세요. 봐봐. K를 구하는 버전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K를 구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가 합이 정확하게 숫자로 나왔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알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거 하나를 이 합을 통해서 아예 그냥 근을 빼버린 거고 나머지 게 3이겠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B의 X좌표를 빼버린 거고요. 그쵸? 뭐 식 두 개 중에 하나 아는 거니까 여기다 넣으면 Y좌표도 나올 거잖아. 그래서 B의 좌표를 구했다는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에다 2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지. 그치? 2 넣어볼게요. 자, 2 집어넣어. 여기 얼마니? x에 2 대입해. 얼마니? 4 마이너스 10 플러스 k 플러스 4겠죠? 0 돼야 되네. 얘 8이야? K는 2. 여기까지 만나서 마이너스 2야. 넘어가니까 k는 2 정도 나오죠? 그럼 식 완성됐으니까 여기다 넣을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정도 되는 건가요? 다시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죠. 그쵸? 6. 여기 1. 어차피 아까 x가 2가 나왔다는 것은 x 마이너스 2가 깔려있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친구는 누가 깔려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랑 곱했을 때 어차피 상수항 6이어야 되는 거니까 마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는 거지. 그래도 여기서 3 튀어나오겠네요. 그런 식으로 B의 X좌표를 구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건 쌤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한다라고 본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4가 어디야? 저기 점 B. 이거는 똑같아요. 봐봐.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 넣든지 여기다 넣든지. 근데 아까 이제 K를 알아냈으니까 여기다 넣는 게 빠르겠죠. K가 아까 얼마였어? 2였잖아. 그치? 이 식 자체가 Y는 2x-2로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X가 3이야. 여기다 3 넣어주면 되는 거지. 6 빼기 2니까 4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3,4.
1번식에 넣든 2번식에 넣든 전혀 상관없지만 간단한 쪽에 넣는 것이 답이 좋겠다 이렇게 3,4 되는 있는 거죠. 거예요. 그렇죠. B의 좌표는 3,4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뭐 쓸 땐 이렇게 쓰겠죠. 그쵸? 자, 내용 이해갈까요? 그런 식이야. 자, 여러분들 이제 렉 걸리기 전에 3-1은 한번 풀어볼게요. 3-1 한번 풀어보세요. 1번만 봐봐. 본인이 했던 거랑 맞춰보세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밑줄 빡으세요. 네. 두 점에서 만난다 밑줄 빡으세요. 위에다가 써봐. 교점이 두 개. 교점이 두 개. 교점이 두 개. 판별식으로 생각한다면 D가 0보다 크다. 크다. 뭐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뒤에 좌표가 정확하게 나왔다는 거지. 그쵸? A, X 좌표가 -1이라고 나왔네. 네.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교점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당연히 교점식부터 쓸 거 아니야. 그치? 바로 Y 띄고 쓰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같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K하고. 근데 그거의 두 교점이 A하고 B인데 A의 X좌표가 뭐라고 나왔냐면 얘가 마이너스 1로 우선 나왔다 이거예요. 얘가 뭐냐? 뭐 X 있으니까. 얘가 뭐냐? 뭐 이렇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1번 식부터 정리할게요. 이쪽으로 쭉 넘겨.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 정도로 정리되겠네요. 그치? 근계수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 하나 나왔어. 다른 거 하나 몰라. 그대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합, 즉 합은 마오. 그죠? 이쪽 진짜 합해.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알파 더하란 얘기죠? 마사. 알파 마사. 아, 그럼 얘가 마사야? 그러면 B의 좌표가 궁금하다는데 이미 여기가 완성됐다는 얘기네. 얘만 찾으면 게임 끝이네.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 넣겠어. 여기다 넣겠어. 아는 쪽에다 넣겠죠? K 필요 없는데. 그죠? 여기다가 2를 넣겠습니다. 따라서 Y는 4는 X에 무 집어넣으면 4요. 아까 마사를 집어넣으면 16. 그쵸. 마이너스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플러스 마8 플러스 2까지가 Y 좌표겠네요. 10. 그럼 8한테 2 더했다 10 정도 나오겠죠? 따라서 B의 좌표는 여기가 10이 되면서 마사, 10이다라고 풀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 버전 아닌 거는 뭐야? 대입해서 직접 K값 구하고 다시 인수분해해서 하나 더 뒤지기. 뭐 이런 얘기죠. 그죠? 비슷했다는 얘기는 이제 틀렸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엄연히 자, 여기까지고 4번 4번까지는 뭐 하면 되는 거냐면 4번까지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5번만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기다 숙제 딱 써놔. 217쪽까지 풀기.